2022년도부터는 어떤 부동산 제도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전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을 초과한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서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양도분 9억 원 초과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 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은 소유자들이 줄어들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이 됐었는데요. 2022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공제받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 비속으로 제한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사망 등의 사유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출 부분 좀 알아보겠는데요. 대출 분할 상한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한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및 DSR 규제 조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이 앞당겨서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게 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7월 이후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더불어 제2금융권 60% 적용되고 있는 DSR 기준도 1월부터는 50%로 하향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됐었는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이고 분양권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 원 지급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3년간 시행됩니다. 대상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폐단이 이어져 왔는데요. 22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편법 또는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 지역 건보료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전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했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 자산이 소득 3분의 2, 순자산 평균값 20년 2억 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영구 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매입 임대 보증금과 전세 임대료도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 실생활하고 가장 밀접해 보이는 것만 뽑아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